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마사입니다. 여당이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견실한 야당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국힘당의 상황을 보면 마치 콩가루지만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올림픽 공원에 가서 참정권 수호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당의 중진이라는 사람은 그동안에 어디서 뭐하고 있었는지 코빼기도 비추지 않다가 나타나서 당대표 사퇴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은 장동혁 대표뿐 아니라 올림픽 공원, 더 나아가서 전국에서 국민 주권을 위해서 투쟁하는 젊은이들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대표를 제쳐놓고 망해가는 군소정당과 통합을 협의한다는 당대표를 깔아뭉개는 말을 하는 중진 의원도 있습니다. 당대표를 없애자는 해괴한 소리를 하는 중진 의원도 있습니다. 당대표는 당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충돌하는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을 조정하고 통합해서 하나로 엮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통합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당대표를 없애자는 말은 요새 날씨가 더워서 더위 먹고 하는 소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당에는 정치 경력이 오래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력이 길지 않은 인물이 당대표가 되었을 때 이들은 당대표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면서 당의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계뿐 아니라 기업, 대학, 종교단체 등 모든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리더십의 오래된 딜레마입니다. 새로운 당대표가 경험 많은 중진 의원들에게 무시당할 때 지도력은 사라지고 조직은 분열됩니다. 당의 중진들은 정치는 우리가 더 잘한다. 당은 우리가 키웠다. 대표는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대표는 자신의 권위를 직함만으로 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를 쌓아가며 성과로서 권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삼국지에서 보면 제갈량이 유비에게 처음 왔을 때 관우와 장비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나이 30도 안 된 젊은 사람이 와서 이인자라고 하니 그러기 십상이죠. 이때 제갈량은 권위를 상징하는 유비의 칼을 빌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는 죽은의 칼이 있다. 내 말은 죽은의 말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현대 정당에서 제갈량이 말한 죽은의 칼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당에서 권위의 원천은 이렇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당원 투표를 통해 당대표가 선출됩니다. 따라서 당대표는 당원들이 나를 대표로 선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유비의 칼은 당원의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는 당헌, 당규입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칼을 빌렸지만 현대 민주정당에서는 당헌과 당규가 권위의 원칙입니다. 당대표는 내가 결정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규에 따라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시스템의 권위를 가지고 당을 이끌어갑니다. 개인적인 싸움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중진이 대표를 공격하면 대표는 나를 무시했다가 아니라 당의 공식 결정을 무시했다는 프레임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당의 중진들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당의 자산입니다. 원로 정치인들에게 공개적으로 존중을 표현하며 결정 과정에 참여시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당 대표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일 반복적인 도전을 할 경우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칼은 공천권입니다. 중진 의원도 출마하려면 공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정치에서는 대표가 가진 공천권이 큰 힘을 갖습니다. 장동혁이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여론이죠. 정치 경력이 짧은 당대표라 할지라도 지지율이 높고 국민의 호응을 받아서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면 중진들도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39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프랑스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칼은 따로 있습니다. 제갈량의 진짜 힘은 칼이 아니라 유비의 절대적 신뢰였습니다. 관우와 장비가 결국 제갈량을 인정했던 이유도
유비가 저 사람은 저 정도로 믿는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대 정당에서 제갈량의 칼에 가장 가까운 것은 당 대표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신뢰입니다. 지금 장동혁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래서 국민적 신뢰가 있으면 권위가 생깁니다. 반대로 신뢰가 사라진다면 아무리 대표직을 갖고 있어도 중진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참 지도자가 원로들을 이끌어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과였습니다. 지지율이 상승하고 정책이 성공해서 선거에 승리하게 되면 처음에는 무시하던 사람들조차 따라오게 됩니다. 반대로 성과가 없으면 아무리 강한 징계를 해도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칼을 통해서 공식적인 권위를 얻었고 방망파 전투, 신야 전투 등에서 승리하는 성과를 이끌어내서 실질적인 권위를 주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전투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재적소에 병력을 배치하고 상황에 맞게 전술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압도적인 승리를 함으로써 지도력을 갖게 됐습니다. 현대 정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이 나를 선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갈량의 칼에 해당하는 정통성입니다. 그러나 중진들이 진심으로 따르게 만드는 것은 이 대표가 선거를 이기게 할 수 있다. 이 대표가 당을 살린다라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제갈량이 유비의 칼로 명령을 할 수는 있었지만 관우와 장비가 마음으로 따르게 된 것은 승리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당대표의 칼은 정통성이지만 그 칼을 빛나게 하는 것은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개발, 비전 제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 지도자 윈스턴 처칠은 단순히 당을 관리한 것만이 아니라 영국 국민에게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는 국가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당대표의 중요한 역할은 조직 관리를 넘어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기를 북돋아 줄 수 있다면 장동혁의 칼은 제갈량의 칼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